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민간 택지 아파트 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조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최근 집값 오름세를 주도했던 개포와 대치, 도곡을 포함한 서울 강남 지역과 함께 마포, 송파, 성동구 등 27개 동이 지정됐는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하겠다면서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저 분양가 상한제 조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관련한 소식 오늘 박성규 대표님께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지역 발표됐나요? 네, 일단은 지금 부동산 규제 정책 중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이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느 지역이 과연 지정이 될까를 관심을 가졌는데요. 불과 15분 전이죠. 15분 전에 일단 발표가 돼서 나왔는데 일단은 그러면 그 15분 전에 발표된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가장 큰 골격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동별로 핀셋 지정했습니다. 그 지역이 총 서울 지역에 27개 동에 지금 지정이 됐고요. 자, 10월 29일 날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오늘 금일 드디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서울 27개 동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가장 큰 골격은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첫 번째로는 27개 동이 지정됐다. 그 아래 동은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두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지역 선정, 그리고 두 번째는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해제 지역을 협의하는 부분 자체가 있었죠. 자, 조정대상 지역, 해제 지역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지방과 수도권, 특히 서울과의 어떤 부동산 괴리감, 그리고 지방에 있어서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위축 부분 자체가 큰 영향이 있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해제 지역을 보시면 지금 부산, 기존에 걸려있던 부산광역시의 동래구, 그리고 수영구, 그리고 해운대구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고요. 경기도권에서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 자, 기존에는 남양주시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그러나 몇 개 지역,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삼송 택지, 그리고 원흥 지축, 향동, 공공택지지구, 그리고 덕은 킨텍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그리고 고양 관광문화단지, 한류월드가 들어가는 지역들은 그대로 조정대상 지역으로 유보시켜 놓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를 했습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다산동과 별내동 부분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유지를 시켜놓고 나머지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 자, 우리 기존의 남양주 지역이나 고양시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양도를 할 때 조정대상 지역에서 가장 큰 게 뭐가 있었죠?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중과제도가 있었죠. 이 부분을 이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적용을 이제 안 받는다라는 부분 자체가 본 조정대상 지역 해제에 대한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예상했던 대로 서울 지역에
서울 지역의 27개 동. 결국 핀셋 지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강남구 총 8개 동. 개포부터 해서 청담동까지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이 됐고요. 자, 서초구 같은 경우도 잠원동 4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이 됐고, 송파구, 강동구까지 이 지역들 부분 자체가 지금 강남 4구에서는 지정이 됐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또 3도심 중에 하나죠.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동 자체가 개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의도동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재건축이나 재건축 부분 자체 물량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영등포의 여의동 부분 자체도 지금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 지역으로 지정을 시켜놨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마포구는 아현동이 지정됐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한남동과 보광동이 지정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강동 쪽 북쪽으로 올라가서는 성동구의 성수동 일가 부분 자체가 지금 지정됐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총 27개 동,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 분양가에 있어서는 상한제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일단은 고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역별로 핀셋 지정이 됐고요. 또 조정대상 지정 부분 자체가 해제된 지역이 있는데, 지금 오늘 불과 지금 제가 방송하기 전에 15분 전에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부분 자체에 있어 개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고요. 추후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서 과연 이런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지역과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해제 부분 자체가 어떠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다음 이 시간에 한번 저희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가 되면서 4년 7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총 서울의 27개 동 중 가운데 강남 4구에만 22개 동이 지정이 되었다는 점, 또 부산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다는 점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이 시간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자, 대표님, 오늘 어떤 주제 이슈 살펴볼까요? 가장 큰 이슈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었겠죠. 네. 미리 준비한 부분 자체는 어차피 전국 주택 가격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먼저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 대비 0.15% 상승하며 3주 연속 유사한 상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택거래 합동조사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 등 정부 규제 기조로 추경 매수세는 주춤했지만 상승폭이 낮았던 지역과 단지들의 가격 따라잡기 현상이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4% 상승, 전세 가격은 0.06% 상승했고 지난주 0.08% 상승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번 주 0.09%로 오르며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강북, 강동구는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을철 이사철 수요와 신축 및 학군 수요, 청약 대기 수요 영향에 매물 부족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전국 주택시장 가격 동향을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발표된 이 시점에서 우리 앵커님, 일전에 우리 8월 달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잖아요. 네. 현 시점이 지금 11월 초인데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
일단은 뭐 10월 29일 날 시행령이 발표되고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지역이 발표됐잖아요. 네. 그간 제가 나와서 많은 주택에 대해서 주택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직 정해지지 않는 대책에 대해서도 가격이 올랐는데 이제 불안 심리가 해소가 된 거죠. 그렇죠. 어느 지역이 그러네요. 어느 지역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진행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사람의 심리가 뭔가 이제 깔끔해졌어. 여기 지정됐고 내가 지정이 안 돼 있어라고 하게 되게 되면 과연 주택 가격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어떻게 갈까라는 게 사실 오늘 제가 잠깐 발표를 하면서도 머릿속에 지금 그런 부분 자체가 맴돌았거든요. 네. 자, 결론적인 부분 자체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다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뭐 주택 시장에 대해서 가격 동향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아직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지역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격 지수가 0.07에서 주간별로 보게 되면 올랐고요. 단 전반적으로 지방에 대한 부분 자체는 상승에서 하락곡선으로 변환이 됐죠.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지난주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프화 시키게 되면 보시는 대로 지방은 마이너스의 가격 지수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과 전국 부분 자체는 0.04와 0.08의 상승 변동률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 매매 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보실 텐데요. 보시는 대로 서울 지역은 0.09%의 상승 가격 지수를 보였고요. 그중에서도 강남 지역이 0.11, 특히 신축 위주의 기존 아파트들이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뒤로는 강북, 그리고 경기권의 수도권 경기, 그리고 인천 순으로 수도권 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불확실한 부분, 내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에 지정이 될까 안 될까 그런 부분 자체가 불확실했지만 오늘 이 시간부로는 확실해졌죠. 그러면 불확실성과 확실성에 따라서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의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틀려질 텐데요. 그런 기준을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저는 물음표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또 추가적으로 우리 국토부 장관께서는 회피 지역이나 또 올라갈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지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부분 자체를 공급 물량 자체가 충분해서 그 부분 자체를 수요에 대한 부분 자체를 채울 수 있을지라는 부분 자체가 솔직히 물음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뭐 항상 제가 주택에 대한 가격 지수를 동향을 할 때 전세, 어떻게 보면 전세 수요자가 향후 매매 수요자의 대기 수요죠. 이 대기 수요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전국적으로는 동일하게 0.06%가 올랐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약 0.01% 축소한 부분 자체를 보이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0.01%의 보합에서 상승으로 올랐다. 서울권 같은 경우에도 상승에 대한 전세 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프화 10분 자체인데 일단 수도권, 지방 전국적으로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다. 일단은 뭐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3기 신도시 공급에 대한 부분 자체로 인해서 일단은 무주택자 아니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전세 수요가 지금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주요 지역의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보시게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오른 부분 자체를 볼 수가 있죠. 자, 이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어차피 모든 가격의 결정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많을 시엔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공급이 많을 시에는 가격이 내려가겠죠. 아주 간단한 경제 논리죠. 자, 지금 지역별 매수 우위 지수를 보는데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위쪽에 있을 때는 매수자가 많다는 겁니다. 매수자가 많다는 거는 공급 물량이 적다는 거죠. 물량보다 살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쟁적으로 가격은 오르겠죠. 현재 지역별 매수 우위지수의 주간 추이는 매수자가 많다는 통계치를 보이고 있고요. 이 매수자 우위지수 부분 자체가 현재 서울권 중심, 서울 강북, 강남 중심으로 훨씬 더 매수자가 많다. 물량보다는. 결론적으로 물량이 적다. 가장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 단점일 수 있는 공급 물량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 자체. 이 부분 자체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거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정책이 현 정부에서 이뤄낼 수 있지 않나라고 한번 예견해 보고요. 자, 서울 구별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 상위 지역을 좀 분석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영등포, 그리고 송파, 종로 순으로 매매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이 지역의 호재를 보면 자, 영등포구, 당산동, 양평동 일대의 재건축에 대한 부분 자체의 투자 문의가 많이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또한 도림동과 대림동 일대의 제가 말씀드렸던 교통호재, 신안산선 착공으로 매도 효과가 상승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신길 뉴타운 주변으로 뉴타운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주변 단지들도 함께 동반 상승하는 영등포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영등포구 중에서 여의도동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 4구 중에 하나죠. 신축 위주의 매물 자체가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일단은 신축 물건들 자체가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상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올랐던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명륜동과 창신동 일대의 단지가 소폭적으로 상승하는 서울 지역에서 상승 3위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매매 상승률 상위 지역을 좀 분석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둘 다 수원입니다. 수원 영통구, 그리고 수원 팔달구, 그리고 성남 수정구 순으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수원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청 신청사 이전과 공공기관, 여러 공공기관의 이전 등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한 광교 테크노밸리, 광교 비즈니스센터, 그리고 C기업의 어떤 파크 부분 자체가 들어가면서 배후 수요 지역으로 중소형 평형대가 매물 자체가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희소가치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지역이 영통구의 지금 가격지수 변동 부분 자체에서 가장 많이 변했다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원지 팔달구입니다. 수원역이 있는, 수원 역세권이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원 역세권, 그리고 교통호재, GTX, 신분당선, 수원 트램 등의 교통호재로 인해서 매교역 일대, 또한 재개발 진행으로 해서 투자자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지금 진행되고 수원 영통구와 수원 팔달구 지역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분양가 상한제의 지역이 발표된 오늘 또 전국 주택가격의 동향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과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갖고 계신 집값에 있어서 어떤 향방으로 동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정밀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 주택시장 가격 동향이라는 주제로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이유에 대한 분석까지 도움 주셨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요.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아요. 가장 빠르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재테크, 세테크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의 주택시장 흐름과 유망 지역, 그리고 세금에 대한 이야기, 또 개발 호재 및 지역 분석을 통한 투자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세미나 참석을 원하시거나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부동산 상담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고민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고민 반갑습니다. 해결해드릴까요? 예,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인천에 있는 가정동의 루원시티, 네, 그중에서 저는 이제 대성베릴 2차, 네, 거기에 당첨이 됐고, 저희 와이프는 이제 SK 리더스뷰 2차, 네. 예, 각각 당첨이 됐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일단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둘 중 한 채를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한 게 더 좋은지랑, 그리고 이제 루원시티에 저희가 청약을 넣다 보니까 이곳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그 아파트 비교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전망 또 선택하는 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일단 축하드리고요. 요즘 감사합니다. 청약 쉽지 않은데 여기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은 넘었을 텐데요. 예, 대성은 10대 1이 좀 넘었고요. 네. SK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경쟁률을 생각하고 나서 높은 건 20대를 넘어가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한 3대 1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평수는 똑같은 평수를 두신 건가요? 평수는 타입은 다른데 평수는 똑같이 84. 84로. 네네. 지금 대성 같은 경우에는 84에서 큰 평수로 있는 거고, 그렇죠? SK 같은 84씩, 경우에는 그보다 네. 작은 평수가 있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두 개 비슷한 지역이에요. 네네. 루원시티 내에 있는 아파트 지금 청약이 두 군데가 됐는데 지금 그러면 대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하고 있을 텐데요. 아직 계약은 내일까지고요. 내일까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신중하게 고민한 다음에 계약 네. 여부를 좀 결정하려고 일단 그 조언을 구하고자 전화드린 겁니다. 그렇죠. 지금 다른 분 와이프분께서 당첨되신 그 SK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주쯤에 좀 계약일이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일단 빨리 결정이 나야 되겠네요. 대선 거를 하려고 네. 하게 되면.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충 분양가는 지금 비슷하죠? 대성이 한 1,000만 원 정도 싼데요. 네. 근데 대성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무이자인데 등록금이 네. SK 같은 경우는 이자 후불제로 들어가니까 실제로는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정도 SK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어차피 루원시티 내에 일단 전망 네. 인천 지역에서도 향후 개발 가능 개발 지역으로서 전망이 좋은 지역이죠. 그 네네. 지역 내에 지금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남편분께서 하셨던 지금 가정역 인근에 있는 지금 네네. 대성 당첨이 됐고요. 또 바로 그 네네. 인근에 보게 되면 인근 지역에 지금 와이프분을 넣으신 거죠? 네네네. 지금 두 개가 지금 아파트가 동일 평수, 비슷한 평수대가 지금 두 개에 당첨이 됐는데, 네. 그럼 이 지역에서 어느 물건을 가느냐는 딱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네네. 심플하게. 자, 이쪽은 브랜드에 대한 부분 자체에 염려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땐. 근데 네. 브랜드보다는 주거 환경에 있어서는 교통이 더 가까운 쪽이 일단은 아주 상식적으로 일단은 그 부분 자체를 먼저 들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 지역의 그 실거래가, 지역별 실거래가 사이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루원시 대성베르빌 2차 같은 경우에
네.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84제곱미터가 지금 10대 1이 다 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뭐냐면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는 비슷한 지역에 있다고 하게 되면 교통의 이용이 좀 더 편리한 지역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향후 아파트 값, 집값이 올라가려고 하게 되게 되면 그 앞의 일 자체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현 시점에서 청약 단계에서 청약률을 보면 네. 현 아파트들의 어떤 관심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예. 이 관심도가 뭐냐면 향후 앞으로의 미래 수요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대성 베레빌 2차 같은 경우에 지금 넣으셨던 네. 부분 자체가 거의 11대 1에서 15대 1까지 갔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이쪽에 보면 다른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루원시티 SK 2차 같은 경우에는 평균 네. 경쟁률이 7.5대 1이에요. 네, 지금 네. 보시면 75제곱미터가 28대 네. 1까지는 갔지만 결론적으로 네, 네. 동일 평수내 84제곱미터로 보게 되게 되면 7대 2대 1부터 15대 1까지 다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성이냐 SK냐로 봤을 때 대성이 네. 지금 현재 아주 우리 눈에 봤을 때 지도를 봤을 때 일단은 가정용하고 더 가깝죠. 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관심도가 네. 청약 경쟁률에 있어서 뭐가 있죠? 더 대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이게 잠재적으로 앞으로의 미래 잠재적인 수요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내일까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라고 하게 되면 현 네. 시점에서는 내일까지 대성을 계약하시는 게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예. 그 대성을 들어가는데 네. 그 SK 같은 경우에는 정남향에 가리는 곳이 없긴 한데 네네. 대성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우미림에 좀 가리는 부분이 생길 것 같거든요. 당첨된 동이. 네네. 요것도 좀 상관이 자. 없이 대성에 자, 이거는 이제 물건의 개별 분석이에요. 네네. 개별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향과 층 네. 등등 네. 부분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입지와 그리고 네. 관심도와 이것까지 모두가 만약에 플러스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최상의 조건이겠죠. 네네. 근데 고려해야 될 순서가 뭐냐면 층수가 정말 저층이나 네. 그 부분 자체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네. 가장 먼저는 입지고요. 네. 입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의 향후 미래 수요예요. 네. 그리고 나서 물건에 대한 개발 분석이 들어가는 건데 네. 물건에 있어서 정말 처진다라고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1, 2번에 대한 부분 자체를 먼저 고려하시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과 수요 측면에서 대성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 주셨습니다. 계약 마감 하루 전에 연락을 주셨는데요. 빠르게 좀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 문의 전화도 계속 열어둘게요.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둡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네, 제가 평택시 네. 현동면 건관리에 있는 땅을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토지의 주소는 정확한 번지수 어떻게 될까요? 653의 2, 왜 한 필지? 알겠습니다. 평택시 현덕면 건관리에 위치한 토지이고요. 네. 어떤 전망이 좀 궁금하신가요? 네, 그게 한 2년 좀 넘었고 3년 다 돼 가는데요. 네네. 차이나타운도 생기고 저기 한다 해서 투자 목적으로 했는데 네. 그런 일들이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다 궁금해서요. 개별 호재를 좀 보고 투자를 하셨는데 좀 진행 상황이 더뎌서 걱정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이 될 건지 토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박성규 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지금 평택시 현덕면의 현덕지구 개발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이 지역에 좀 토지 이용계획 확인 한번 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653-1번지, 현등면 공관리의 1번지에 대해 보게 되면 평수는 545제곱미터가 나오고요. 지목은 임야로 나오네요.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가 134,800원, 거의 한 평당 45만 원에서 한 50만 원 가까이 되는 토지인데, 자, 비도시 지역 내 계획관리의 지역의 자연 취락지구로, 자, 자연 취락지구 내에 있는 임야, 거의 임야 같지 않은 임야로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과 여기가 조금 붙어 있는 부분 자체가 왜 일필지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이 토지를 3년 전에 매입하셨다. 현재 이 지역의 시세를 잠깐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요 지금 공간리 지역의 지금 요 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지. 건축이 바로 가능한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의 실거래가를 보이고 있고요. 자, 임야. 이 추락지구 내에 있는 맹지가 아닌 도로에 접해 있는, 현재 지금 이 토지도 지금 도로에 접해 있죠. 현재 지금 도로에 접해 있는 추락지구 내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한 15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자체의 가격 수준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시청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 자체가 그걸 거예요. 이 토지를 투자했던 이유가 뭐냐면, 위쪽으로 보게 되면 황해 경제 자유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또 요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현덕지구. 아까 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중국 차이나타운이 들어온다. 개발 부분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토지 앞으로 여기 지금 자연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는 땅인데, 근데 가장 답답했던 게 그걸 거예요. 이 현덕지구 말씀하셨던 이 개발 이슈가 진행이 안 됐죠. 왜냐하면 경기도와 그리고 이 사업 지정자인 중국 사업 주체하고 소송이 벌어졌어요. 장시간. 그러다가 최근에 경기도가 승소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지역은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사업에 대한 진행 자체가 다시 가속화돼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본 땅 같은 경우에는 현 가치에서도 가치가 있는 땅이고요. 또한 주변에 개발 이슈 자체가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또 불확실성, 될지 안 될지 몰랐던 소송 부분 자체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기다리신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본 토지에 있어서 충분한 투자 결과를 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평택시 현덕면에 위치한 토지였습니다. 앞으로의 개발 호재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보류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을 땐 저희 부동산 시그널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제가 네. 돈이 한 3억 정도가 이제 있는데요. 네. 신동아 리버파크나 사당 현대 중에서 네.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물건이 더 좋은가? 알겠습니다. 매수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 하고. 알겠습니다. 3억 정도의 자금으로 갭 투자 생각하고 계십니다. 노량진의 신동아 리버파크와 또 사당 현대아파트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지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신동아 리버파크, 네. 노량진 그 재정비 촉진지구 근처에 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지금 사당현대 말씀하시는 거죠? 사당현대. 네, 대림 옆에 현대. 네네네. 사당현대. 네네. 자, 현재 지금 보게 되면 네네. 지금 3억 정도의 갭 투자라고 말씀하셨죠? 네네네. 3억 정도의 갭 투자.
일단은 양쪽이 선택이 되는 부분 자체를 떠나서 네네. 매수 시기는 네. 가을 시장이 지나고 이제 네. 겨울 시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12월에서 2월 달 정도에는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네.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매수 시기, 어차피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건대 일단은 계속 상승 부분 자체가 지속될 거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네. 3억에 대한 갭 투자,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은 빨리 잡는 게 좋고요. 네네. 지금 장승배기역 인근에 지금 신동아 리버파크, 네. 그렇죠? 저는 추천을 네. 신동아 리버파크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지역적인 부분 자체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볼까요? 2001년도에 지금 준공이 떨어진 아파트예요. 네네. 그리고 거의 한 1700세대고요. 네네. 그리고 이 아파트가 지금 평형대를 보게 되게 되면 한 25평에서 33평 이렇게 있죠. 지금 몇 평을 네. 보고 계신 거예요? 20평대요. 20평대요. 네. 25평 정도가 현재 지금 보게 되면 갭 투자가 한 3억 정도면 3억에서 3억 5천 정도 가능할 겁니다, 여기가. 네네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왜 좀 이 지역을 말씀드리냐고 하게 되면, 네네. 왜냐면 일단은 이 지역 내에 본 아파트 부분 자체에 가격 상승시킬 수 있는 양쪽에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죠. 네네네.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우측으로는 흑석지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둘 중의 아파트 중에서는 일단은 지금 노량진 부분 자체에 지금 신동아 리버파크가 낫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자금적인 부분 자체에 있어서 지금 3억에서 4억 정도이기 때문에 더 안으로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이 지역에서 양쪽에 걸려있는 개발호재에 대한 영향을 한번 받아서 투자 수익을 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자금을 가지고 한번 들어오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2001년도에 지금 준공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가지고선 앞으로 뭐 재건축까지 쭉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거고요. 네네네.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실거주 개념으로 들어 사는 게 나은 거예요. 투자 개념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2001년도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5년에서 많게는 6년 정도, 요 정도 부분에서 이때는 제가 볼 때 매도 타이밍을 잡고 수익을 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른 투자처로 갈아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훨씬 더 올바른 부동산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갭 투자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매도 타이밍까지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세요.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재테크, 세테크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이 됩니다. 1부와 2부로 나뉘는데요. 먼저 1부에서는 주택시장 흐름과 유망 지역,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2부에서는 개발 호재 및 지역 분석을 통한 투자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장소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나 또 올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또 궁금하신 사항 많으실 텐데 토요일에 진행이 되는 만큼 직장인분들도 편안하게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가지 정보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정보는 관악구 남현동에서 통건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일단은 서울권 내에 있는 통건물입니다. 관악구 남현동 통건물. 단독주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위치를 보시면 2호선, 4호선 사당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대지 면적은 101.4제곱미터, 연면적은 297제곱미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원룸 9개에 3룸의 주인 세대로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2019년도 8월 달에 준공이 완료된 물건이고요. 매매가는 18억 원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입지를 보실 텐데요. 자, 4호선, 앞쪽으로 2호선 환승역인 사당역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지금 뒤쪽으로는 보시면 강남 순환고속도로의 사당 IC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주변에 보시는 대로 7호선도 이용이 가능한 부분 자체로 지금 교통여건 자체가 나와 있고요. 또한 본 통건물 주변에 또 방배 14구역, 방배 6구역 등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수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어떤 가치 상승에 있어서 잠재적인 미래 가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당, 관악구 사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 중심 역세권의 이수역과 사당역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이수역 같은 경우에는 업무 판매 문화시설 지역으로 재탈바꿈화될 것이고요. 또 사당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발표된 거는 사당 역세권 특별계획구역으로서 복합 환승센터 부지가 현재 지금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바로 본 부지, 이 개발 부지의 건너편 쪽에 자리 잡고 있는 남현동 통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 건너편 쪽에 좀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실제 사진입니다. 올 8월 달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실제 지금 원룸 9개에 그리고 주인 세대 3룸으로 구성된 외관을 직접 보고 계시고요. 자, 보시는 대로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CCTV가 완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대리석으로 복도 부분 자체가 널찍하게 좀 형성되어 있는 부분 자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와서요. 1인 수요자의 불편함이 없이 모든 가구들이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주인 세대입니다. 3룸으로 넓은 거실과 3룸 그리고 일자형 싱크대가 형성되어 있는 주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현동 통건물에 대해서 가격 분석을 말씀드릴 텐데요. 예상 매매가는 18억 원이고요. 자, 임대가는 현재 11억 2,500에 보증금에 월 25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자, 대출액 2억 원을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실투자금 4억 7,5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남현동 통건물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2호선, 4호선, 사당역에서 도보약 5분 거리 더블 역세권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주변에 방배동 정비사업 개발이라든지 선왕권의 발전 계획으로 인해서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갖추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올해 8월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 건물입니다. 지금 빨리 찾아가셔서 선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방송 시청하시다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지식산업센터 기다리고 있는데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 지식산업센터 단지 한 개 동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주거 공간 그리고 오피스텔,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등등해서 복합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기흥구 영덕동의 지식산업센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위치를 보시면 수원 신갈 IC에서 약 500m 정도 거리에 있고요. 주변에 청명 IC 그리고 흥덕 IC를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IC 주변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기존 역사를 보시면 주변에 분당선 기흥역과 청명역을 기존에 이용할 수 있고요. 또한 본 지식산업센터 앞에 불과 한 500m 앞에 신설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교통 호재 부분 자체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면적을 보시면요. 계약 면적은 213.41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101.22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자, 규모는 지하 5층에 지상 24층 중 노열층인 13층 신갈 저수지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이 가능한 층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준공 연월일 2019년도 11월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11월 15일부터 입주한다. 바로 입주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매매가는 3억 7,8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지식산업센터
예전에 2010년도 이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이름이 그 이후에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는데요. 자,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을 보게 되면 현 주거 시장에 있어서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 자체가 대출 규제가 없고요. 최대 70에서 80%까지 대출이 용이하고요. 또한 실질적인 입주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처럼 그냥 아파트형 공장처럼 그냥 달랑 한 동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즘 여기는 이 지금 지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 기흥구 영덕동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주거 그리고 산업, 생산, 상업, 문화가 모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 도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토지 이용에 관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도인데요. 약 15만 평 정도의 지금 현재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1차 개발지는 이 복합용지 1에 지금 개발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차로. 2차로 지금 아래쪽에 있는 복합용지와 산업시설용지 자체가 2차로 지금 개발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복합용지 1내에 오피스텔과 아파트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함께 어우러져 지금 들어가 있는 올 15일에 이번 달 15일에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보시는 대로 영덕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복합 1용지에 들어서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위치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지역,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 지역. 자, 대지 면적은 약 7,000평이 넘고요. 전체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까지 약 6만 평 가까운 건축 연면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지하 5층부터 지상 24층까지의 대규모 건물이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면서 자, 보시는 대로 공동주택, 그리고 업무시설, 근생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기흥구 영덕동의 지식산업센터 도시첨단산업단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지역을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보시는 대로 주변에 신갈 IC, 그리고 흥덕 IC, 청명 IC가 자동차 도로편의 편리성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그 기존에 지금 개통되어 있는 역사를 보게 되면 기흥역과 그리고 청명역이 본 지식산업센터에서 바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향후 지금 보시는 대로 용인 경전철 영덕역이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본 지식산업센터에서 불과 500m 내외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역세권의 복합단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한 그 인근에 용인 경전철과 그리고 인덕원에서 수원을 거쳐 동탄으로 가는 수원선의 환승역인 흥덕역이 지난 연도 4월 30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흥덕역을 이용해서는 동탄이나 아니면 위쪽으로 광교를 이용해서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강남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교통편의 호재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아까 교통에 대한 그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서울 용인고속도로 보시는 대로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합용지 1에 들어가는 아파트 오피스텔 920세대 그리고 아파트 230세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직주 근접에 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가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보시는 대로 위쪽에 태광기업에서 콤플렉시티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일양약품 그리고 아무래 퍼스픽 기업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계획에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아래로 내려온다고 하게 되면 반경 3km죠. 반경 3km 내에 보신다고 하게 되면
S기업, 삼성기업의 나노시티와 디지털 시티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바로 옆에 중고차 매매장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 지식산업센터의 배후 수요는 굉장히 풍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배후 수요를 말씀드릴 텐데요. 보시는 대로 북쪽으로 가게 되게 되면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겠고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게 되면 동탄 테크노밸리가 있죠. 자, 서북쪽으로 가게 되게 되면 광교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그 트라이앵글 중심에 있는 기흥 영덕동의 첨단산업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위쪽으로는 현대기업의 연구소,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삼성의 정보통신 모바일 연구소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테크노밸리와 대기업의 수요가 본 첨단산업단지의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풍부한 배후 수요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교통호재. 자, 보시는 대로 신수원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인덕원에서 수원을 거쳐 동탄까지 내려가는 복선전철이 계획되어 있고요. 또한 아래쪽에는 용인 경전철 자체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개발 교통호재 부분이 본 지식산업센터의 향후 미래 가치를 잠재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용인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영덕역이 불과 본 지식산업센터 인근 500m 내에 있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부분 자체에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신수원선 인근에 보게 되면 흥덕역을 이용해서 신분당선을 갈아타거나 아니면 그 부분 자체를 통해 가지고 동탄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 자체의 교통호재까지. 자, 건물의 특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감도를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다 지어져 있고요. 보시는 대로 올 5월 달에 드론으로 찍은 본 복합용지의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모습입니다. 올 15일 날, 11월 15일 날 입주를 앞두고 있는 본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아파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내에 있는 공원과 야외 음악당까지 현재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와서는 모던한 1층의 어떤 현관과 그리고 화이트톤의 대리석풍의 내부의 구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125% 정도의 주차 공간 자체를 지금 현재 확보를 시켜놨고요. 자, 가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흥구 영덕동 첨단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매매가는 3억 7,800만 원이고요. 임대가는 2천에 180만 원. 대출액을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용인 영덕동 첨단산업단지 내에 개발호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에 실투자금 9,400만 원으로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소개해드렸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시고요. 세제라든지 대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 개인 투자가 용이하다는 점, 또 2019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다음 주부터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가 되면서 좀 바쁘게 이어왔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발등에 불 떨어진 거거든요. 그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본인의 투자 전략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참석하세요. 대표님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부에서는 주택시장 흐름과 유망 지역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2부에서는 개발 호재 및 지역 분석을 통한 투자처에 대해서 부동산 재테크, 세테크 전략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세요.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세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 검색하시고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질문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